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지금도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만행을 바로잡기 위해 몸으로 뛰어든 한국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송기정 선수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금메달 시상식에서 키테이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호명됐고 키미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면 송기정 선수는 월계수 나무로 가슴의 일장기를 고의로 가리고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우리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 일장기가 사라진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후 동아일보는 일제에 의해 8월 29일자부터 무기 정간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 송진호 사장이 사임했고 사회부 현진건 부장과 이기룡, 조사부의 이상범 화백, 사진부의 신낙균 등 8명이 구속돼 40여일간의 고초를 겪고 언론기관에 참여하지 않을 것, 실말서를 쓸 것, 다른 사건이 있을 때 가중처벌을 각오할 것 등 서약서를 쓰고 석방됐습니다. 일장기 말소를 주도한 이기룡 전 동아일보 기자가 1947년에 쓴 회고록에서는 당시 일장기를 지운 것은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사진에서 일장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부러 인기를 떨어뜨린 것처럼 검게 칠하거나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만큼 일장기가 싫었던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송기정 선수의 귀국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귀국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마치 경찰에 의해 피의자가 체포돼 끌려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 송기정 선수가 당시 통상의 입국 경로인 부산을 통해 기차로 상경했다면 열차가 멈추는 곳마다 환영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부는 따로 비행기편을 마련해 울산을 거쳐 여의도 비행장에 내리게 했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고 시내로 연결되는 다리는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임에도 그는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본은 아직도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일본 국립올림픽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일본 올림픽 박물관이 오픈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정보가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송기정 선수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경우 일본의 역대 금메달리스트 전시 패널에 가장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베를린 올림픽 당시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는 일본 스포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송기정 선수에 대한 IOC의 공식 기록은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송기정 선수의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기 위해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IOC와 접촉해왔습니다. 그런데 IOC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2019년 더 이상 이것을 이슈로 삼지 말아달라며 최종 통보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일본 올림픽 박물관이 오픈했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기정 선생의 외손자인 이준승 송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올림픽 박물관 전시와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미리 알고 협의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것이 송기정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본 올림픽위원회에서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 일본 쪽에서 송기정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평가한다면 평소에도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일본은 송기정 선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송기정 선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만행에 의해 왜곡된 사실을 고치기 위해 절도죄까지 뒤집어 쓴 한국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960년 제11대 민선 초대 강원도지사를 지냈고 제6대, 7대, 9대, 10대 총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록 의원은 정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철승 전 의원과 함께 40대 기수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영록 의원은 1970년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밤 12시 그는 베를린 올림픽 기념관에 잔입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메달리스트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글을 수정했습니다. 기념비에는 송기정 선수의 이름도 있었는데 손, 재펜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록 의원은 새벽까지 망치를 이용해 재펜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다른 곳에 붙어있는 글자를 모아서 코리아로 다시 새겨 넣었습니다. 그 결과 손 재펜에서 손 코리아가 된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기념 사진까지 찍는 여유로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회견을 통해서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인류 평화마당인 IOC가 일본의 타민족 말살 만행을 정당화한 IOC 기념비 정정은 역사의 필연이며 올림픽 정신의 회복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가? 식민지 민족을 자기 나라라고 표기한 것이 올림픽 정신이란 말인가? 이에 소독경찰은 박 의원에게 불법 침입, 절도 및 공공재산 파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무엇을 훔쳤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독경찰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재팬이라는 글자를. 귀국 시 박영록 의원 부부 손에는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한민족이 거둔 세계적 영광 손선수 만세라고 쓰여진 손수 만든 현수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영 인파는 물론이고 송기정 선수까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박영록 의원의 말년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그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역 의원이었던 그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47일 동안 구금했고 정치 포기각서와 의원직 사퇴서를 받기 위해 가혹행위까지 하고 부정축제로 몰아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후 2평짜리 컨테이너에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2019년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는 박영록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명예회복을 하고 땅을 되찾으면 그곳에 애국공원을 만드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현금 배상은 원하지 않는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 열사들의 혼을 한 곳에 모시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니다.